자, 파워 인터뷰 상반기 결산 34인의 기록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성공한 사람들의 신념과 그 힘을 그 출연자들의 열병과 또 성공 비결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함께할 동행인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경림 씨 오늘은 뭐 특별한 거 준비했어요? 네, 지난주에 그 장안의 화제였던 네. 그 파워 인터뷰 포복절도의 순간. 네. 근데 대단했는데도 그건 별거가 아니었어요. 왜요? 사실 오늘이 진짜야. 오늘 진짜. 그 파워 인터뷰 포복절도의 순간 투!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놓치면 후회할 거야, 진짜. 그래요? 그래요? 파워 인투 2가 준비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런가 하면 네. 그 어느 철학자의 책에서도 보기 힘든 예. 명언, 어록들이 등장합니다. 네. 그 어록들은 이제 온몸으로 세상을 살면서 겪은 정말 몸으로 겪은 언어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은 감동을 주는데요. 자, 명언 베스트 7 준비되어 있고요. 감히 책 한 권 이상의 감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거 아시죠? 무슨 말이죠? 저희들이요? 그렇죠. 질문자들의 천태만상. 근데 그 제작진에서는 그 MC의 좌충우돌 이런 게 더 많았을 때. 뭐래요? 정말이에요? 잘 안 들려요. 아무튼 뭐 MC든 패널이든 오늘만큼은 우리도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명언 베스트 7입니다. 를 보면은요, 한석규 씨가 2억이 넘는 그런 출연료에다가 또 러닝 개런티까지 합하면은 최소한 10억이 넘을 것이다. 만고불변의 진리를 하고 다시 있습니다. 깨닫다. 하지만은 최민식 씨는 출연료가 1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석규 씨가 총 거둬들이는 수익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속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창피하게 이거. 그렇죠. 그래서 요번 일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참 만고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 참 돈은 붙는 놈한테만 붙는 그걸 느꼈어요. 6위 오지 여행가 한비아가 말하는 사람의 본질은 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네. 이 사람이란 결국 이거 아니냐, 네. 사람의 본질이란 이런 거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걸 뭐 느끼신 건 있습니까? 본질이라니까 좀 너무 거창한데요. 네. 제가 아는 대로 제가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다 다르더라. 그죠? 그렇지만 사람은 다 똑같더라.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여행 가는 것도 호기심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다를까? 라고 가는데 그 이제 아무리 오지에 들어가도 한 2, 3일만 지나고 나면 다 다르더라 보다는 다 똑같더라가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봉균, 임동창이 밝힌 돈과 예술의 관계. 요즘은 가난하면은 음악을 못한다 뭐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아까 들었듯이 두 분은 그렇게 넉넉한 살림이 아니셨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가난한 그런 후배들에게 용기가 될 만한 말씀 한 가지씩만 해주세요. 말씀한 대로 저는 예술가 입장에서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 뜨거운 가슴을 펼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계속해서 부닥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과 주위의 만류와 끝까지 부닥치다 보면 자기 스스로 쓸 날이 와요. 그러니까 돈하고는 정말로 관계가 없다. 뜨거운 가슴이다. 만약에 돈이 없어서 음악을 못 하겠다고 하는 학생이 있으면 저는 그만두라고 하고 싶어요. 그 생각이 이미 들어갔으면 끝난 거예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그래요. 저자를 빛내주셨잖아요. 4위 김혜수, 첫사랑의 남자가 일깨워준 혼자 사는 밤. 첫사랑은 너무 슬펐어요. 그 막 어떤 정도냐면은 막 그 사람 이름만 딱 생각을 해도 눈물이 막 났어요. 헤어진 다음에 그랬어요. 밥 혼자 먹기 참 쓸쓸하고 그렇죠. 밥 혼자 먹기. 밥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요. 제가 처음 만났던 그 친구분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 한마디가 뭐였냐면 한 번 이렇게 만나기로 하고 기다렸거든요. 얼마나 만나기 힘들었겠어요. 근데 다 기다렸는데 늦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 이제 삐져가지고 왜 이제 와?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밥 안 먹었니? 그래서 혼자 밥을 어떻게 먹어? 그랬더니
혜수야, 혼자 밥을 못 먹는 사람은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 그러더라.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굉장히 크게 받아들였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혼자 밥 식당에서 먹는 거 우리 모두 익숙하지 않고 왠지 좀 초라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어색하고. 저는 이제 혼자 밥도 잘 먹고 혼자 할 수 있는 건 웬만하면 혼자 다 하려고 노력해요. 3위 아시아 최고 기록의 산악인 어몽길 대장을 어몽길이 말하는 정상의 의미.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자연을 정복을 합니까? 정복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산을 어떻게 정복을 합니까? 저는 정상을 정복했다는 거, 정상의 자리를 잠시 빌린다. 그 산에, 그 산의 신이 벽은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저를 받아주셔가지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 너 올라와라. 올라와서 잠시 네가 이 정상에 썼다 내려가. 그러니까 정상의 자리를 전 정복했다는 것보다 잠시 자리를 빌린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한 게 오늘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위 차인표. 정치 시사 문제에 유독 관심이 많은 그가 털어놓는 정치에 관한 생각. 내가 어디서 듣기로 차인표 씨는 국회의사당을 보면 가슴이 뭐랄까 뛴다 할까? 아니 뭔가 화가 난다든가 화가 난다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대부분 다 그러시지 않나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않죠. 뭐 민생 법안 같은 거 해결 안 하고 계속 지금 딴짓들 하고 계시니까 예, 그런 거 볼 때 화가 많이 나죠. 급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직접 나서셔서 정치하실 생각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백로시군요. 그냥 형사님 볼 때마다 방금 차인표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근데 형사님이 까마귀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별로 가고 싶지가 않죠. 까마귀 검다고 속까지 검을 쓰나 이런 것도 있어요. 참 말씀도 잘하셔요. 좋습니다. 그럼 대망의 1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대망의 1위 클라운. 그들이 있기까지는 선생님의 이말 한마디가 있었다. 없이 요새는 뭔가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그것만 있어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그죠?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신 말씀처럼 똑같이 했어요. 그래. 그리고 날라리를 살려면 최고의 날라리가 되라. 그 선생님은 저희가 진짜 아직도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실 뒤에서 맨날 춤만 췄었고 연습장 보면 공책마다 다 그림이에요. 그림만 그렸어. 그런데 조치훈 기사라고 아시죠? 바둑을 두시는. 그분이 한 수 한 수, 아까 저희도 말했지만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목숨을 걸고 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저희 하면서 야 니네 그거 잘하면 그걸로 나가. 못하러 공부해. 근데 그 말이 우리 그때 사춘기 때 얼마나 막 여기서부터 소름이 쫙 끼치면서 선생님 아무 생각 없이 말했을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정말 뼈저리게 그리고 우리 반에 있었던 친구들 전부 다 뼈저리게 느꼈던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희 반에서는 100% 진짜로 대학교를 다 갔어요. 심지어 저희가 갔으니까요. 혹시 구준엽 씨하고 강원래 씨 성적 등수 아세요? 제가 알아왔습니다. 그래요? 날라리가 되려면 최고의 날라리가 되어라. 60명 중에요. 구준엽 씨가 53등, 강원래 씨가 54등이었습니다. 구준엽 씨가 공부를 더 잘했습니다. 뒤에 6명이나 있는 거잖아요. 못하진 그렇죠. 않았는데 아직.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조사를 했는데요. 나머지 6명은 운동 특기생이어서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이 나란히 꼴찌를 했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도 알리고 예. 대단한 가수가 됐잖아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게 저도 학교 때 그랬어요. 성적이. 꼴찌셨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이렇게 파워 인터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시험 봐서 들어갔었고 우리 박하백님은 그 명문고등학교예요. 그래서 꼴찌에도 괜찮아. 근데 아무튼 그 학창 시절 이거 한마디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나도 교사를 했지만 참 훌륭한 선생입니다. 와, 박하백님은 선생님도 하셨습니까? 그럼요. 이거 꼴찌 했지만 모르고 계셨군요. 선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1등도 해봤고 꼴찌도 해봤기 때문에 학생들을 보면은
그 공부를 못하는 아들의 그 마음을 정말 이해를 하거든. 그래서 맞아요. 그 편견 없이 대할 수 있었던 게 전 굉장히 행복했었죠. 박하바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공부 못했다는 사실을 밝혀도 되겠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안 밝힙니다. 방청객들이 더 많이 호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방청객들 오늘 성적이 행복은 궁금합니다.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연형사는 어땠을까? 연형사도 내가 보기에는 내가 선색을 해서 얼굴을 보면 알거든요. 근데 전 날라리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긴장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자충우돌 MC 패널 연현상님 걱정되시죠? 아니 저번 주에 저 완전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져가지고 지금 담담합니다. 자, MC와 패널의 황당한 순간 VTR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운동이잖아요. 파워 인터뷰 첫 번째 출연자 아우성의 구성에 청소년들의 성욕구 해소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패널들의 솔직한 반응을 주시하시라. 계속 가라앉은 거지. 운동했다고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대안이 없죠 또 사실. 김태규 씨 어때요? 운동하면 가라앉아요? 아이고 저한테 꼭 물어보시네. 자유행위 물어보시네. 제가 솔직한 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얘기죠. 사춘기 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요. 하면은 몸이 건강해지면 그런 요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운동 안 하고 막 밥도 잘 안 먹고 막 약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생각만 하니까 또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안 생기는 거예요? 정말 도대체? 힘든 거예요, 그죠? 해소한다는 거. 아 잠깐 자꾸 남자만 공격하는데 아 여자도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재영 씨 그렇죠? 네. 인간인데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있죠, 그죠, 혜진 씨? 어울려요? 가장 점잖기로 소문난 한국 최고의 여배우 안성기. 왜 박봉권을 외치는 거예요? MC 심혜진과 방청객이 짜고 한바탕 소동을 벌이는데 방청객의 엄청난 반응에 잠깐 혼이 빠진 안성기 된 거요? 이제 발 밟고 난리 칠 텐데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배웠잖아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이 장미꽃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주 탁 물려주고. 잘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대신할게요. 한편 MC를 배신한 출연자가 있었으니 바로 김건모. 안 돼요. 아니 왜냐면 이건 제가 약속했어요. 안 돼요. 눈치 보고. 여기는요. 우리는 토크쇼고 인터뷰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죠. 안 되고요. 자, 저희 근데 클로징 할게요. 어머 얘를 못해요. 나를 배반한 김건모 씨. 배신당했어요. 그래. 무슨 노래 할까요? MC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즉흥 콘서트를 강행하는 김건모. 마지막으로 심혜진의 눈치를 보는데 아니 근데 그윽한 노래 한번 해봐요. 그윽한 노래. 북녀라 그러시잖아요. 나의 근데 문화유산 또 이 답사기의 저자 남쪽에서는 이홍준 교수가 출연. 미인하면 남한과 북한의 미인을 비교하던 중 대구 지역 미인 예찬론이 벌어지는데 제가 대구 출신이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걸 대구 얘기하나? 아니 저 너무 대구에 대해서 민감하신 것 같아요. 아니 대구를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죠. 넘어가죠. 대구산 그 얘기가 뭐냐면은 대구미는 박은영 씨 같은 아, 전형적으로 그 이목구비가 또렷해가지고 네. 분장을 하면은 라인이 확실히 나오고 그 하는 거죠. 아, 근데 장난이었는데. 북한의 북녀의 미는 그렇지가 않고 얼굴이 평면감이 강하고 그다음에 경리마.
차인표 편 연홍식 형사를 주목하십시오. 차인표 씨와 신하열 씨는 1994년 가을. 95년 95년 봄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도 갔었어요. 예식장에. 햇불 성교회라고 네. 양재동에서 했었죠. 예. 저는 사실 갔었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차인표 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여배우들이 거의 다 오셨더라고요. 좌우간 그 많은 사람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고 98년 가을, 겨울 이제 첫 아이를 낳았죠. 그것도 지적하실까 봐 98년 12월 21일 20일. 예. 20 형사 맞아요, 근데? 우리 그 정보원이 그 자료를 잘못 수집해왔는 거예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차인표 씨는 그 일과 그 뭐죠? 일과 사랑을 같이 다 성공적으로 이렇게. 아 대체 뭘 묻겠다는 겁니까, 여전사님? 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건지. 제 이거 빼주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해. 다른 패널들의 격려까지 받고 다시 시작. 차인표 씨는 일과 사랑에서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행복한 가정을 누리시고 계신데 어느 그 가정의 행복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개인 자기 자신의 역할. 어렵게 성공. 어떻게 처음 만난 분하고 다른 분 그 전에 그러게. 미국에서 안 사귀어 보셨어요? 36억 연봉으로 화제가 된 서울증권 사장 강찬수 씨. 그가 기혼자라는 것이 밝혀진 후 임성민의 질투와 시샘이 발동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뭐 생애 최고의 M&A다 이런 표현을 그렇죠. 하셨어요. 인생에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제가 와이프를 만난 게 그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 있겠어요. 근데 이제 워낙 하시는 일이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조차도 인수합병으로 표현을 하시니까 혹시 이렇게 연애도 그런 식으로 따져보니까 나한테 이권이 더 많다. 그래서 결혼하자. 이렇게 하신 건 아닌가요, 혹시? 그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참 하여튼 뭐 계속 꿈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전에 한국 여자분은 못 보신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끝까지 집요함을 놓지 못하는 임성민. 여자들은 보긴 봤죠. 근데 임성민 씨가 상당히 결혼했었다는데 불만이 많으시죠? 분명 들켰다. 심혜진을 기절시킨 남자 최민식.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졸업하셨어요. 예. 어떻게 연극영화과를 가실 생각을 하셨어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지망하셨어요? 저는 주스 안 줘요. 터프가이 최민식. 그가 주스에 연연할 줄은. 심혜진 씨 질문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됐고 주스는 한 잔 더. 아니, 죄송합니다. 심혜진의 순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또 다른 거울이라고 합니다. 시병리 씨는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근데 우리 예? 게스트는 주스 안 줘요? 저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거기 있어요? 딴 사람은 다 먹는 저만. 은근히 서운했던 심형래. 주스 한 잔에 정 떨어질 뻔했구만요. 근데 이 세상에 제일 추접스러운데 난 뭐 먹을 때 쳐다봐. 다시 기를 생각은 이제 전혀 없습니까? 예. 없어요? 평생 끝까지.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대담해지는 우리 MC 심혜진.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땀이 많이 나서요. 아니 머리를 한 번도 밀어본 적 우린 여자들은 잘 안 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궁금하고 굉장히 호기심이 가는데 한번 만져볼게요. 부드러워요. 돌발 상황에 당황한 구주령. 머리에 선 저 핏줄을 보라. 최고의 골키퍼 축구스타 김병기 선수. 그가 공격한 상대는 과연 누구인가? 최고의 골키퍼가 되기까지 많은 역경을 이겨낸 사람부터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재영 씨. 네. 안녕하세요, 오재영입니다. 조금은 여성스럽습니다. 네? 여성스럽습니다. 아, 예. 궁지에 몰린 오재형. 그가 맞받아친 공격은 안 그래도 올해 시집 가려고요. 골인.
김영건 씨가 이 세상에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단계에서 꼭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소원이 하나 있으면요. 죽는 순간 웃기고 죽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지 아직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그 죽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막 와 웃을 수 있게 해놓고 그게 제 소원입니다. 웃기고 죽는 그 아이디어를 하나 금방 생각이 나는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김영권에게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박재동 화배 그를 주목하라. 죽을 때가 다 됐거든. 이제 내일 이제 죽게 됐단 말이죠. 그럴 때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해서 내가 몇 날 몇 시에 죽을 것이다. 몇 날 몇 시에 정확하게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전에 이제 딱 있는데 죽질 않는 거라. 그 시간이 됐는데 호언장담을 하고. 그래서 죽질 않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 빚어지는 에피소드들을 하는 거죠.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죽기 전에 그냥 신이 날까요? 내가 왜 지금 죽어야 될 텐데. 지금 죽는 순간 사기를 치고 죽으라는 말인데. 진짜? 근데 왜 지금 저희는 있어요. 지금 박재동 화백님이랑 그리고 연현상님이랑 저는 있는데 왜 하재봉 씨랑 김생미 씨는 하나도 없죠? 워낙 잘해서 그러신가? 하재봉 씨하고 저는 완벽해서 그래요. 아니 저도 원래 섭외할 때 연홍식 씨 방송 잘하는 거 알지만 여기선 좀 어색하게 해라. 제가 경찰청 사람으로 데뷔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항상 어색한 거를 요구해요. 그래 사실감이 난다고. 승복할 줄 아는 사람이 프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승복은 죽었잖아. 예, 알았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서툴게 하고 가만히 있어요. 나는 지금. 자, 지금 여기서 정말 뜨거운 열변이 쏟아지고 있지만은 그간 출연자들이야말로 가슴속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가슴에 담긴 서러움과 또 열정과 고집을 모아봤습니다. 파워 인터뷰 열변의 순간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노래방을 절대로 안 가요. 노래를 못 부르니까. 강한 남자 댄서 출신의 가수 클럽. 그들의 강한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이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의 편견에 처음으로 속내를 펼쳐놨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래야 될까. 저희가 솔직히 춤을 좋아해서 음악을 알게 됐고 그런데 좀 시대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또 기타 잘 치시던 분들이 가수를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댄스가 가수가 되는 시절이 됐는데 댄스가 가수가 됐다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무시하더라고요.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만 보고 그렇게만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을 먹고 자라와서 이렇게 됐는데 의사가 앨범을 내면 칭찬을 받아요. 변호사 앨범 냈대. 이야 장난 아니다. 서울대 나왔. 이야 장난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라이브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한국 팬 여러분들은 막 힘들면서 춤추면서 노래 부른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100m 달리기 하면서 노래 부른다는 게 굉장히 힘든데 춤추면서 힘들게 불러놓으면 TV에서 보기에 평면적으로 보이잖아요. 모니터 소리도 굉장히 작고. 야 쟤네 왜 저러니? 차라리 노래를 부르던가 춤추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하지. 근데 대만에서는 안 그래요. 야 저렇게 힘들게 하면서 노래까지 불러주네. 그러니까 보는 반응이 전혀 틀린 거예요. 비판적이지 않고 시선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TV 보고 즐기는 거예요. 쟤 나와서 밥 먹으면서 쟤 웃기네. 쟤 옷 찢었네? 어이구 괜찮네. 우리나라 분들은 전 국민이 다 평론가예요. 꽁다리 잡아라 누구 거 편곡을 뭐 모방을 했고 누구 거는 편집했고 뭐 그런 데에 대한 스트레스가 우리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 딱 던진 돌멩이에 맞고 저희는 진짜 쓰러진 정도예요. 아하, 그동안 매칭이 많았군요. 일단은 모르고요. 일단은 그걸 영화 모르고요. 최다 출연 기록을 갖고 있는 조연 배우 명계남. 무자비 영화 출연으로 인한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 배우 아니 명배우 명계남이 밝히는 그의 답변. 이를테면 작은 역, 뭐 이상한 역 그런 거 해도 좋으냐 나쁘냐 뭐 이런데 저는 뭐 그 일이 좋아서 하는 거고 뭐든지 시켜주면 해야지 무슨 뭐 이것저것 가리고 그래요. 근데 분명히 그런 점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명계남 씨를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아유 시켜주면 하죠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래도 아무리 작아도 영화를 선택하는 본인의 철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알려주십시오. 선택을 안 한다니까 시키면 뭐든지
선택을 한 적이 없다니까. 그러면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삼류 비디오나 이런 건 찍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아니 오면 안 되니까. 궁지에 몰린 김생민. 그래도 뭔가 근사한 철학을 강의하는데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철학이 있을 것이다. 철학이 그거예요. 시키면 한다. 성악가 이문균 교수. 그의 가슴엔 우리 음악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음계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요새 굉장히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세계에 우뚝 설 수가 있다. 이유가 뭐냐?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5,000년이라는 게 어느 나라에 있겠습니까? 로마도 기껏해야 2,500년밖에 안 돼. 중국 다음으로 세계 최강의 나라가 우리나라는 거야, 문화라는 게. 그러나 중국보다 더 앞서 있을 수 있어. 왜냐? 중국은 철학적으로 앞서 있지만 우리는 음악적으로는 중국을 벌써 누르고 있어요. 중국 음악 빵 삐비 빵빵. 우리는 아까 얘 노래를 한다면 만약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알수 다. 이렇게 이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가 무슨 진짜 신도들 같고요. 매료가 돼요, 진짜로. 할렐루야. 그렇다. 우리 음악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국악작곡가 김수철이다. 내려오는 소리를 뿌리로. 그다음은 이제 그러면 서양 악기가 우리 소리를 김수철은 열변도 기타 산조로 대신한다. 이게 제가 이제 기타 산조 만든 그게가 된 건데요. 원래 이제 이런 게 제가 원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수단으로 서양 악기로 수단으로 산조라는 걸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다음에 휘머리로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세계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캡이야, 캡. SF 영화 용가리로 세계 공략에 나선 심영래. 하지만 티라노의 발톱 등 기존의 실패를 이유로 용가리의 가치를 비웃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적지 않은 심적 타격을 받았다고 한다. 용가리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주로 어떤 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어요? 글쎄 어떤 사람은 뭐 우려 반 걱정 반 한다고 그러길래 그거 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왜 걱정하시냐고. 네. 할 일도 많으신데. 왜냐면 꼭 제가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지. 그런 걸 주변에서 우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뭐냐면 제가 자신 없는 짓은 안 하죠. 제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벌써 유명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유명해질 이유도 없고 가장 경쟁력 있고 가장 부가가치 있는 산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얼굴 돌아가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맡겨보세요. 그리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제가 용가리 만드는데 전혀 도움을 안 주신 분들이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저게 정말 될까? 그러고 이유는 모르겠어. 그냥 그래서 다른 일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그냥 우려하지 마시고. 네, 그랬어요, 제가. 저는 이제 그 병원에 있을 때 그 아시아 위크지에서 한국 사람으로 2명이 선정됐더라고요. 체육 부분엔 박세리 씨, 저는 컴퓨터 테크놀로지 부분, 영상 부분 쪽으로 해서 심영래가 컨택됐을 때 한편은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이제부터는 우리 한국에서도 컴퓨터 테크놀로지 부분에서 아시아 리더가 나왔구나. 제가 됐던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사람도 이만큼 인정을 해주는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5년 후에 조지 루카스를 이길 수 있는 것, 스필버그를 이길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그 사람보다 더 작은 금액 갖고 재밌는 영화를 만들면 이기는 거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 그 기술 수준은 쉽게 해서 5월 달에 콜롬비아 사장님이 와요. 워너 사장님이 오시고 그리고 2월 28일 날 일본 반다이 그 사장단들이 우리 회사를 방문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심심해서 놀러 오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만드는 컴퓨터보다도 더 저렴하고 나오는 아웃풋은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미국 걸 해달라고 오는 겁니다. 또 튕기시겠네요. 또 튕겨요. 저는 뭐냐면 제가 이런 걸 해무해서 사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런 걸 해보고 싶어하는 젊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터전이 없었어요. 이제 모으겠습니다, 제가. 연구 같은 걸 중심으로 해서 모아서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부가가치 있는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그러한 터전을 마련해주고 싶죠. 장하다 심영래, 훌륭하다 심영래, 화이팅! 그냥 제가 막 자부심이 생기네요. 뿌듯하죠. 방송에 나간 후에 심영래 씨에 대한 찬사가 정말 예. 쏟아졌습니다. 네네. 우리가 보통 개그맨 정도로만 알고 있던 그리고 영과 땡칠이 우레메 이런 어린 영화를 만들 그런 심영래 씨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모습, 자기의 창조적 상상력을 가지고 영화 제작을 하고 영화 감독을 하는 이 심영래 씨의 자신감, 끝없는 도전 정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셨고요. 영구처럼 바보인 줄 알았더니 정말 심영래 씨는 대단한 분이다. 이런 또 찬사,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느낀다. 이런 반응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심영래 씨가 이제 예. 공익 광고 모델 신지 시인의 이제 예. 첫 1호가 된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이 프로를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받겠죠.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이번 7월에 용가리가 개봉되는데 성공을 꼭 하기를 바라요. 예. 왜 그러냐 하면은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공연히 걱정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 이렇게 굉장히 홍보하고 기대를 모았던 것이 실패할 경우에 본인도 타격이 있고 또 영화 제작이나 이런 데도 다른 데도 이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용가리는 그 기대한 만큼 꼭 좀 성공을 했으면 합니다. 네. 우리 모두 바라고 있죠. 성공할 것 같아요. 근데 예. 이렇게 딱 보면 용가리인데. 심영래 씨 말고도 네. 김병진 씨도 문화체육부에서 신지식인으로 그 추천을 하셨대요. 제가 봤을 때 그 파워 인터뷰가 이제 신지식인 등용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 저희 출연자분들 한 분 한 분 보면은 정말 자기만의 아주 강한 철학 또 소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정상에 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장안의 화제 포복 절도의 순간 제2편입니다. 만나보시죠. 뮤직 프로듀서 이수만. 가자! H.O.T. S.E.S. 한국 가요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 뮤직 프로듀서 이수만. 그가 말하는 H.O.T. 탄생의 비밀. 그 H.O.T가 어떻게 해서 탄생되게 되었는지가 참 궁금해요. 그거는 그들의 부모님들한테 여쭤보는 게 어떨까요? 아니 그래도 왜 어떻게 가서 여보세요? 이제야 상황을 파악한 심혜진. 다시 조심스럽게 질문이 시작되는데 H.O.T. 5명의 멤버는 어떻게 선발됐습니까? 아, 네. 나 안 해. 나 안 해. 저는
탄생이 아닌가 어떻게 선발이 됩니까? 네. 탄생은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언제 어떤 환경이었는지 참 궁금한데. 김건모의 금강산 생방송. 가요평론가 임진모의 날카로운 질문을 기대한다. 과연? 최고의 보컬리스트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 최근에 이 금강산 방문이 이루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들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당황할 김건모가 아니다. 그 전야제 때요. 제가 전야제 때 가서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때 제가 좀 어김없이 약간 그의 입담이 과시되는데. 난처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당신만을 불렀어요. 근데 바람이 너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딱 멋있게 딱 그렇게 나갔어요. 딱 나갔는데 잠든 나를 간지럽히는 하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요. 머리가 앞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걸 지금 카메라 또 이게 생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모면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바람 부는 쪽으로 머리를 딱 돌린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이미 이게 뭉쳐가지고 거기다 또 저는 유도 아니에요. 이제 서른도 선배님 같은 경우 서른도 이제 운도 형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나오실 때 가르마가 정확하게 있잖아요. 가르마가 정확하게 있는데 모니터를 딱 보니까 가르마가 없어요. 국내 최초로 공룡 영화를 만들고자 했던 심형래 감독. 하지만 한국은 공룡 불모지. 뭐 미국 쫓아가고 했더니 미국은 하여간 세운상가처럼 있어요. 이쪽 집은 그 어디에도 공룡을 만들 수 있는 사람과 기술이 없다. 이쪽 집은 뭐 CG 잘하는 집 이렇게 결국 직접 공룡을 소품만 만들기 위해 만들죠. 동분서주하게 되는데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만큼 컨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막상 따가서 공룡 한 마리 만들랬더니 충무에 소품 하는 아저씨한테 공룡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소품 하는 아저씨가 그 아저씨 자체도 공룡을 잘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품만.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영화가 안 됐구나. 그래서 제가 일본에 살았더니 2억 달러에 한 마리 만드는데 그래서 보니까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상태가 안 좋아. 공룡 피부도 제가 원하는 그런 피부가 아니고 그래갖고 제가 조속가 팀을 모았죠. 우리나라 미대 나온 조속가 팀 모으고 미니어처 팀 모으고 기계공학 전공한 팀 모으고 디자인하는 친구 모아서 영구 아토무비라는 걸 처음에 만들었어요. 스텝이 없어가지고 만들었고 이제 공룡은 조각까지 잘해놨어요. 이제 공룡은 조각하는데 이제 피부가 뭘로 됐는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고무로 하면 되는 줄 알고 실리콘을 갖다 들이붓더니 세워놓으면 쓰러지고 세워놓으면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 안에 또 뼈대를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뼈대 또 이제 쇠로다 또 넣고 움직이려니까 기계를 모르니까 그 안에 또 사람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움직이게. 이 안에 들어가 놓으면 5분 연기하고 2시간 누워있고 얘가 깨어나야지만이 비로소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요. 개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고 영화를 찍었는데 우리나라 공룡은 벌벌벌벌 기더라고요. 미니어처를 밟아야 되는데 거기에 걸려 자빠지질 않아요. 그거 모르니까. 그 날아가는 건 미국 영화는 정말 멋있게 날아가는데 우리는 날아가는 거 왜 제가 우레메 봤잖아요. 내복 입고. 타이즈 내복 입고 왜 피아노 선 내고 오토바이 하이바 쓰고 우레메 이렇게 이제 날아가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 다 알아요. 선 보인다 저기 줄 보이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조차도 그걸 감안해서 보는 거예요. 이제 줄 나오는 거. 아니 나오시는 분들은 한 분 한 분 어쩌면 저렇게 입담도 좋으시고 저렇게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 저는 심형래 씨 옆에 앉아서요 하루 종일 울었잖아요.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이런 얘기가 네. 있습니다. 그 원시인들은 돌이나 나무를 숭배했는데 네. 현대인들은 스타를 숭배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파워 인터뷰에 나오는 스타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배웠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저 자신도 사실 그 클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뭐 노래는 별론데 음악성은 없는데 춤만 좀 잘 추는 가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시간 동안 진지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난 뒤에 그들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음악 활동에 대해서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지지자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상에 선 사람들의 인터뷰 속엔 그들 나름대로의 보석 같은 성공 비결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파워 인터뷰의 또 하나의 백미입니다. 정상에 선 사람들의 그들만의 성공 비결 분석해 보겠습니다. 성주 인터내셔널 김성주 사장. 재벌가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맨손으로 사업을 일군 여성으로 97 세계 경제 포럼의 차세대 지도자 100인에 선정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재벌집 아니면 큰 그 기업의 자녀들 바닥부터 시작하라는 꼭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아니, 감히 제가 가르친다는 말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지만 또한 그 글로벌 퍼스펙티브, 저 세계를 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절대 잃지 말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갈 길은 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꼭 같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그 가진 자의 의무는 우리가 그냥 실력을 갖고 큰 회사로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 나아가서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빨리 크느라고 그런 걸 못 돌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바로 21세기 글로벌 시대 또 이 IMF를 지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가진 자가 내 것도 잘 챙겨서 건전하게 키워야 되지만 동시에 사회를 위해서 환원할 수 있는 일도 반드시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그런 사업도 하실 겁니까? 벌써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한국 여성 밀레니엄 연구원이 결국 그 한 사업 중에 하나죠. 남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 여성 운동이 아니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절대 여권 운동도 아니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려서 또 제가 매맞을지 모르겠는데 한국 여성들 너무 많은 권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외국 여성들은 공부도 많이 하지만은 일도 너무너무 열심히 하면서 가정을 돌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 잡념을 가질 공상을 가질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런 반면에 우리 한국 여성은 그 많은 걸 배우고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걸 영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제 장 깨고 그리고 또 한국 여성이 변해야지만 저는 한국이 가장 빨리 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의 그 그라운드, 펀더멘털이거든요. 한국 여성이 변할 때 자녀가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결국은 사회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저는 여성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한국 여성 밀레니엄 연구원은 제가 생각하는 NEW, 네트워킹, 그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의 정보를 좀 교환하게 하고 그래서 빨리 좀 컴퓨터도 배우시고 이메일도 교환하고 또 외국의 여성들과도 좀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에듀케이션, E가 에듀케이션 교육이거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 인터넷 만지는 방법 그리고 그 영어도 이제는 우리가 글로벌 시민이 되려면 영어 안 배우면 안 되거든요. 비록 못하더라도 기본이라도 배우자는 거죠. 그 W, welfare 우리가 또 나아가서는 우리 그 여성뿐만 아니라 또 같지 않은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도와줄 수 있는 일도 하자는 거죠. 36억 연봉으로 화제를 모은 서울증권 강찬수 사장. 그의 성공은 자식의 교육을 위해 쉼없이 일을 했던 부모님의 말없는 가르침이 있어 가능했다. 강찬수 씨 자신한테 그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는가? 그럼요. 일단 아버님, 어머님께서 그렇게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 제가 저 어렸을 때 딱 생각을 했는 게 아버님, 어머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제가 놀면 되나? 그리고 뭐 간단히 말해서 공평하게 서로 노력을 해야지 이 집을 끌어나갈 수 있지. 그리고 저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그냥 뭐 친척도 없이 그냥 아버님 어머님도 그냥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렇게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뭉치고 그냥 우리가 어떻게 그냥 해서 그냥 성공을 하자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참 생각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항상 생각나요. 그 어렸을 때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참 인스피레이션을 많이 가져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세계 객석을 압도하는 현대무용가 안은미. 안은미의 성공 비결.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 공부하고 이런 마음이 없이는 어떤 식의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서두르지 말라. 인생은 서둘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때가 올 때 그 준비된 걸 맞춰야지.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거에 굉장히 욕망이 있잖아요. 이름이 나.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남들 열심히 하고 있으면 오디션이 오면 열심히 하는 그 자체를 가져가면 되지. 그걸 위해서 막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놀고 있고 춤추고 있으니까 오디션 그러면 쭉 가서 하면 돼요. 옷도 뭐 그냥 입던 거 그냥 어떨 때 진짜 입던 거 입고 가서 막 한 적도 있고 그냥 늘 춤추는 사람으로 살아있으면 그때는 나를 위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으면 와서 만나면 그 귀중한 만남이
100배의 효과를 낳는 거지. 내가 쫓아가서 막 하려고 늘 준비하고 네. 있으면. 가정부 역할 30년 만에 역전의 드라마를 펼친 전원주. 성공이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죠.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성공을 향한 집요한 동경과 기다림 그리고 희망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 어려운 시절에 전원주를 보면서 이겨라. 전원주 같은 여자도 그 기라성 같은 타렌트 속에서 그래도 굳건히 다리를 딛고 오늘까지 섰는데 왜 못 서느냐. 그리고 제가 무슨 뭐 어디 가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강의를 많이 하는데 내가 뭐 박식한 거가 있나 무슨 교수 스타일로 뭐 철학적으로 할 줄을 아나.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 많이 견디다 보니까 오늘 얼마나 좋으냐. 어디를 가든지 그냥 기립박수가 나와 내가 가면. 왜 그러느냐. 어려운 속에서 저 여자가 정말 잡초처럼 그냥 밟아내도 그 싹이 돋아서 일어났다는 게 요즘 시절에 예격이 좋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전원주를 오늘 그래도 이만큼 이 자리에 있게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건 누구에게나 열심히 참고 견디면 여건은 뒤쪽이고 출세할 수 있다. 하늘은 무심하지 않으니까 기회가 오고 내 운이 터지고 열심히 하고 좌절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이런 좋은 쨍하고 해 뜨는 날이 있다. 이거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와서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상 남들 모르게 지금 알고 계시는 거는 아버님이랑 어머님뿐이 모르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다는 거는 어머님이랑 아버님뿐이 모르는데, 그러니까 주위에서 모르게 운동을 많이 했어요. 새벽에 가도 남들이 학교 등교하기 전에 먼저 연습을 다 해놓고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탁 위에 옷 입고 그것도 같이 뭐 밥 먹으러 다니고 또 애들 같이 그때 운동 막 하고 자 잘 가라 그것도 집에 와서 또 운동하고 저 그런 경향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볼 때 제 운동도 안 하는데도 잘하지. 근데 사실상 운동을 많이 했어요. 제가 새벽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고 안 한 것처럼만 보였을 뿐이지 노력이 더 있어야만이 그 재질이 융합이 돼야 훌륭한 선수가 된 것 같아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동안 조감독도 하시고 뭐 시나리오 작가하고 수입이 변변치 않았을 텐데 가정생활에서 경제적으로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픈 것을 견디는 거. 부인 앞에서 저절로 위축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집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그때 뭐 방송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통장을 저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돈을 찾아서 집사람 용돈을 줬어요. 문제는 미래에 대한 거였죠. 미래에 대한 거.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참 도움을 받고 있는데 나중에 정말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제일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럴 때마다 매일 스스로 다짐을 하죠. 난 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세월이 쭉 지나왔죠. 티라노의 발톱을 국내에서 개봉할 당시에 그 여름에 같이 그 주라이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같이 상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거 영화 만드는 것도 서로 비밀인데 아주 스필버그 이분 때문에 박살났습니다. 같은 공룡인데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앞에다 공룡을 세워놨어요. 극장 앞에. 그러니까 저쪽 주라이공원 막 줄을 막 새까맣게 섰는데 그때 비가 와서 비. 예. 혼자 공룡 비 맞고 서 있는데 비 맞고 이렇게 서 있는데 보는 사람도 얘기는 웃을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사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포자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교훈을 큰 걸 얻었어요. 기술이 없으면 이러한 결과도 올 수 있구나.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술만이 세계 시장을 나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한 거죠. 정말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는데 성공이라는 게 진짜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파워 인터뷰의 웃음은 그냥 표피적인 웃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사람의 삶의 진실된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기 때문에 네. 더욱 더 감동스럽고요. 또 그 가슴에 새겨들을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서
파워 인터뷰에 참여하는 한 사람으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네, 좌절, 성공, 진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 정말 힘겹지만 바로 이런 것이 인간만이 가진 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그것이 파워 인터뷰의 정신이고요. 오늘 여기까지가 파워 인터뷰 34인의 기록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인터뷰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파워 인터뷰 상반기 결산 이후 첫 번째 출연자 배우 김석훈. 데뷔한 지 1년 만에 인기 정상의 스타로 자리한 김석훈. 한 젊은 연기자의 열정과 호흡.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